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숨가빴던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G7에 참가한 것이 벌써 네 번째인데 성과와 과제, 박진호 정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2년차 외교 정책의 서막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G7 정상회의 벌써 네 번째입니다. 예. G7 윤 대통령의 참석 의미 또 성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그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고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그 우선 그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서 그 자유, 인권, 법치 등의 그 가치에 기반한 그 국가 간 전략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이제 쿼드, 이제 어커스 회원국 정상을 비롯한 그 10여 차례의 그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안보, 기후 등 그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 포괄적 그 협력 정진 방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번 그 G7 정상회의에 참석이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1년을 지난 시점에서 그 출범 초기에 이제 주장한 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발전하기 위한 그 토대를 마련하는 그 지난 1년의 성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총망라할 수 있는 마침표였다면, 이제 그 향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적 성과를 또 거두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거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G7 회원국,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G8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크게 높이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지난 6개월 만이었죠. 아세안 회의 한미일이 만났을 때 그 이후에 6개월 만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1년 만에 지금 세 번째 만남인데 사실 아무리 약식 회담이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짧았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 국민들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그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가 지금 복원되었고, 또 한미일 정상이 그 지난해 그 6월과 1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두 차례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만남을 가졌고, 이번 그 2박 3일간이라는 매우 타이트한 그 G7 정상회의 그 일정 속에서 그 일본은 그 주최국의 입장인 것이고, 또 미국은 그 핵심 그 G7 회원국의 입장에서 이번 그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뭐랄까 이제 다양한 그 정상들과, 그리고 또 이제 국제기구의 수장들과 다양한 좀 이렇게 소통이라든지 교류의 자리 역시도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 한미일 그 정상이 그 한미일 간 그 다뤄야 할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예. 많은 제약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 이번 그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일 그 정상을 그 이제 워싱턴으로 초청해서 그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겠다고 한 것은 그 결국 그 한미일 그 협력 정진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통된 입장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초청을 했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워싱턴 3자 회담에서 공동 선언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직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한미일 그 3국 간 그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 이러한 그 현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다라고 하면은 워싱턴에서 그 한미일 그 정상회의가 그 개최되는 것이 뭐 더 이상 지체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면은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 한미일 그 협력 그 방안에 대한 미래 청사진이 담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만난 G7들이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핵으로 위협하지 말라 이런 직접적인 경고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메시지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북한을 또 자극해서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뭐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것은 네. 뭐 순수히 이제 북한 이제 지도부의 전략적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최근 이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또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G7 정상 회의를 거쳐 계기에 이제 북한의 이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이제 판단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국제사회의 그러한 보다 단호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이 중단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것에는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오판도 있지만 이러한 전략적 오판을 막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굳건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데도 균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가 보다 일관적이고 그다음에 굳건한 공조 체제를 지속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박 3일 원체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행보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입니다. 어제였는데요. 공동 참배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한미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네. 현재 건물사를 타고 있는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참배는 한일 정상 모두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참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하나는 한일 정상이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치유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내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이제 단체인 제1민단에서도 이 기시다 총리의 위령비 참배는 말로 하는 사죄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하였는데요. 또 이번 한일 정상들이 공동으로 이제 참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도 동참을 했는데요. 이들이 이제 동참한 이유는 결국 이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존중과 예우의 표시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위령비에 공동 참배를 했다고 해서 한일 간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절대 아니고 사실 일본이 그동안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오히려 후퇴하는 거 아니냐, 퇴보하는 거 아니냐,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전반적인 시각인데 이 참배를 계기로 뭔가 좀 과거사 문제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태도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참배를 계기로 해서 위안부 등 다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변화된 입장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고 예단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칫 한일 양국 정부가 겪었던 외교적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로 우리 국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 역대 한국 정부의 공통된 일반적인 입장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 분야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입장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좀 보다 담대한 결정으로 사실상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물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보다 진전된 논의와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위령비 참배 후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뭐 2주 만에 다시 만난 거였고
한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 굳건히 한다 이런 의견들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이번 달 초 그 기시다 총리의 그 답방으로 사실상 한일 그 정상 간 그 셔틀 외교가 완전히 그 복원되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 양국 간 그 양국 정상 간 그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하거나 또 그에 따라서 그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이젠 그 외교적 일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한일 관계가 그 급속하게 이제 진전됨에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더 이상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고 한일 양국은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 사촌 국가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만난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또 이분들을 직접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했는데 원폭 피해자들한테 윤 대통령이 참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우리 그 제1 동포들을 위한 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그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인 그 원폭 피해자들의 그 넋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1970년도에 이제 최초 설치됐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의 그 히로시마 그 평화 기념 공원 안이 아니라 이제 밖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념비를 그 공원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의 30여 년간의 우리 그 제1 그 동포들이 이제 노력한 끝에 1999년 이제 오늘의 자리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한국 정부가 기념비 설립 및 이동에 있어서 전혀 네.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재외 동포들이 그 과거 정권에서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기념비 참배를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또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G7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또 관련된 IAEA와 일본 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찰단이 일본 가는데 어떤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찰단이 다자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시찰단이 이제 한일 간 이제 협의에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25일까지 그 이제 현지에서 이제 활동을 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그 우리가 IAEA 그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 IAEA 그 규정 등을 이제 준수하고 따르는 것은 이제 그 회원국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의무에 따른 결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관광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저는 결국은 사회적 이제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이제 정치적 선전으로 매우 이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 정부나 과거 정부나 저는 입장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그 과거 정부 이전 정부에서부터 그 오염수 관련된 뭐 각종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일본에 요청했고 또 우리가 그걸 받았고 또 그거에 따른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지금 과학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나 입장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 확인하고 그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도 상당히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 요구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그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러시아의 그 불법적 침략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능한 지원을 통해서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데 당연히 기여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인도적 지원과 이제 비살상 그 군사 장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장비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정부 나름대로 지금 선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 인류 역사상 그 전후 그 가장 성공적인 재건 국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하루 빨리 그 전후 상처로부터 이제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 정세가 글로벌 신냉전 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어디에 좀 방점이 찍혀야 되겠습니까? 신냉전 구도는 한미일뿐만 아니라 북중러 그 국익 차원에서도 결코 이롭지 않은 저는 국제적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오늘날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적 그 경쟁력,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부분을 이제 주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국제사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이 자국 중심주의 이러한 단호한 외교 정책을 이제 우선시하기보다는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처사이고 또 우리의 국익 보호와 정진과도 동떨어지지 않은 문제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뭐 한미 그다음에 한일 간의 그 협력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국은 지금 이러한 그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그 일련의 이제 그 외교 안보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에 있어서 그들도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본인들의 이제 외교적 전략도 재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좀 약간의 인내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호 정부 방위사업 추진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